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요즘은 뉴스에 걱정스러운 이야기들만 가득해서 뉴스를 접하기가 조금 불편하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너무나 마음 따뜻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미국 유타주의 한 마을에서 피자 배달을 하고 계신 89세 백발의 델린 유이라는 할아버지의 기사였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주 30시간을 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매일 고되지만 항상 밝은 미소로 일하시는 유이 할아버지의 모습에 감동한 어느 한 부부가 SNS에 할아버지를 위해서 응원의 성금을 모으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시작한 일이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무려 1,4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뜻밖의 성금을 받아든 유이 할아버지가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시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좀 찡했는데요. 제가 뉴스에서 본 그 부부는 흑인이었어요. 그 부부를 보며 얼마 전에 흑인들이 무차별하게 백인 경찰들에게 공격당하던 모습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아름답고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흐뭇했습니다. 뉴이 할아버지가 피자 배달을 하며 배달시킨 분들에게 건네는 재치 있고 기분 좋은 인사말을 짧게나마 뉴스 영상을 통해 보던 저도요,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요즘 택배 폭주로 인해 과로사도 많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무척 힘드시다고 하는데요. 배달 오신 기사님을 마주친다면 저도 과하다 싶을 만큼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유이 할아버지의 인상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게 긍정의 힘으로 9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셨을 테니 그 친절함이 묻어나는 인자한 얼굴은 스스로가 만든 세월의 선물이겠죠. 우리가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이 바로 친절한 피자 배달 유이 할아버지 같은 분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영미문학계의 천재라 불리우는 조지 손더스의 친절에 대하여라는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부제는 친절을 성공 다음으로 미루는 이들을 위한 행복론입니다. 이 책은 미국 시러큐스 대학 졸업식 축사로 2013년 미국 대학 졸업식 최고의 축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거창한 삶의 진리나 성공을 위한 지침이 아닌 친절이라는 일상적 주제를 유머러스하고 감동적으로 연설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로 시작된 첫 페이지의 질문에 저자 스스로는 더 친절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전학 온 엘렌이라는 친구가 또래 친구에게 무시당하고 놀림받는,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친구였겠죠.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있는 친구가 혼자 외따로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엘렌 가족은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어떤 비극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대단한 괴롭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엘렌은 그곳에 있었고 어느 날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내가 그것을 후회하는 것일까요? 42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가 그 사건을 기억에서 떨쳐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다른 아이에 비하면 나는 엘렌에게 상당히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엘렌을 조금 편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일이 마음에 걸립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고통받고 있던 때 나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저것을 따지며 새치름하게, 적당하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감정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더없이 친절했던 사람일 겁니다. 친절하게 행동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더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폭넓게 사랑하고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고 덜 이기적이며 더 현실에 충실하고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교육이 대표적인 바람직한 예입니다. 예술 작품에 몰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도, 명상도, 소중한 친구와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나누거나 어떤 영적인 전통에 귀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새로운 뇌수술법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무모한 짓일 것입니다. 친절은 쉽지 않기 때문에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자연스레 더 친절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이기적인 행동이 정말 부질없고 어리석은 짓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중심이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 치일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면 우리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더는 독립된 존재이기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약해지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먼 훗날에는 약해질 거라는 걸 조금씩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덜 이기적이고 더 다정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시인 케이든 카루스가 삶의 끝자락에서 썼던 시에서 이제 그의 대부분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나이가 들면 자아는 줄어들고 사랑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친절해지려면 행동가로서, 성취자로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기회가 그 과정에 포함돼야 합니다. 하지만 성취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성공은 여러분이 산을 오를 때 여러분 앞에 계속 높아지는 산과 같아서 성공하려는 욕구가 끊임없이 새롭게 되살아나니까요. 따라서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성공하려는 욕구가 여러분 삶 전부를 독차지할 커다란 위험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친절을 멀리 밀어내는 경향을 띄었던 많은 것들로 내 삶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성취를 이루면 불안감과 두려움, 공명심을 깨끗이 떨쳐낼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확신도 친절을 방해하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친절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이기심이란 장애가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질병입니다. 하지만 치료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는 환자가 되십시오. 심지어 어느 정도 필사적인 환자가 되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더 친절히 행동하게 하고 무엇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너그럽게 사랑을 베풀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의 또 다른 모습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이기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약을 알아내십시오. 그 밖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오로지 그것들만을 추구하십시오. 실제로 그 밖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모두가 가족처럼 지낸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자기만의 이익을 구하는 이기심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손더스는 그 이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친절이라는 치료약을 제시했습니다. 삶의 황금기를 넘긴 노인이 되어 삶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스러운 일은 성공을 위한 덩치 큰 일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그시 나이가 들어 친절한 말과 웃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낭만적인 인생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친절한 사람이신가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